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상이 젊은이라도다 아이고 마음이 보이지 않네 아니 먹고도 보여도 마음이 보이지 않네 이 나이 되어서 이래도 아홉길을 넘어서 내 사랑 그날 밤 내 설레는 눈물을 닦을게 내 손을 잡여 괜찮아 너줄 사람 세상을 져도 나라서 함께할 거라고 넘치던 눈물이 잠들어 누웠어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앞길을 떠나서 고맙소 내 사랑하오 온갖 나를 만나서 인생을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약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서 남겼지 세월도 고맙소 늘 사랑하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간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이런 노래를 선곡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대전서 지금 급히 올라오셨어요. 대전서 급히 올라오신 가수인데, 우리 오늘. 네. 우리 오늘, 대한민국 웅풍봉사단과 웅풍천하게 창립할 때시기에 여러분들에게서 이렇게 반가운 손님 한 분 오셨는데요. 네, 어디 계신가요? 우리 김부여 가수님.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네, 여러분. 네네. 네, 마이크가 이쪽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 부여에서 윤 의원님 응원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래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1월의 어느
멋진 날로 바꿔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김성규 씨의 노래지요. 네, 가겠습니다. 널 듣기 힘든 강고한 하늘이 기분 좋아 요일 아침 나를 깨우쳐 오늘은 서울랄까 창밖에 앉아 바람 한점에 사는 한이한도 널 만났을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인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 지난 마음처럼 사라지기 바뀌게 매일 너를 넌 손을 잡고 내 곁에 너를 바라네 창밖에 앉은 한점에 하리 않고 널 만났을 너는 소원 없어 하늘이 죄가 될까 내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허전한 것은 없는 거야 위로되는 멋진 감사합니다. 부여에서도 제가 매일 앵콜을 받고 있습니다. 부여군 홍보대사 가수 김부여입니다. 네. 유튜브에서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남 선생님의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하는 곡도 불러보겠습니다. 네. 제목이요?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랑 없이 못 살아요입니다. 네.
전국 경선에서 꼭 승리하셔서 우리 미추홀의 큰 영광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윤상현 의원님께서요,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고 계세요. 굉장히, 1월 1일, 지금 23년 1월 1일이니까는 아시다시피, 간이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지금. 각자 다 돌아봐야지요. 저희는 신정이라고요, 새해 신정이라고, 해돋이 간다, 뭐, 어디, 친척들 만난다, 친구 만난다,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갖지만, 또 자리에 계신 분들은 또 돌아볼 곳이, 왜? 첫날이기 때문에 더 완전히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시기 때문에 본 행사는 1시 30분으로 이렇게 지연이 될 겁니다. 예, 지금 노래를 부르신 우리 김부여 가수님께서는 본 행사에서도 또 노래를 해주실 거예요. 참 듣기 좋지요? 네, 아주 널리 울려 퍼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 대한민국 웅풍봉사단과 웅풍산악회 창립 발대식에 또 잠깐 뒤에서 잠깐씩 보였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발대식에 한번 멋지게 저희들만의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고 이렇게 하셔갖고 제가 시간을 잠깐 마련했습니다. 자, 여자분들은 자, 여러분 한 박수로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당대표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자,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의원님 올라오십시오. 마이크. 아이고, 우리, 아니, 제가 어디 행사가 많아가지고 지역에 엄청 다니다가 우리 이은동 회장님, 이충년 두 분이 뭐 잔악하게 하는 행사 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두 분의 열정이 동기를 필요합니다. 사실 봉사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봉사라는 건 항상 하나의
사과를 해가지고 둘로 쪼개는 게 봉사입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이 있어요. 자기 희생. 봉사라는 게 한 번 하게 되면 항상 또 하게 되는 중독성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봉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항상 중독성이 있어 또 하게 됩니다. 또 봉사라는 게 내가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도 하게 되는 전염성이 있어요. 또 봉사라는 걸 보면은 내가 하게 되면 자식도 하게 되는 또 유전성이 있어요. 봉사 중에 최고의 봉사라는 게 뭐냐? 정치 아닙니까? 정치가 최대 봉사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 보면 욕을 합니다. 욕. 그래서 정말로 욕 안 먹는 봉사 하시는 분들이 진짜 봉사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은동 의장님, 이충면 회장님 정말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최고의 봉사 단체로 만들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여러 지역을 돌면서 정치적인 동맹에 끼어나서 뭔가 바꿔보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한마디로 이익집단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지 이익만 따지고 거기에 골몰하는 집단이 없습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의 최대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이익집단이고 민주당은 이념 집단.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우파에 대한 이념이 없는 집단. 그러니까 동료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은 서울에서 대구까지 KTX를 타고 가다가 그 동료를 내쫓아버리죠. 출당시키고 탄핵하고 이런 DNA를 가진 집단입니다. 민주당을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은 한 사람의 동료가 문제가 생기면은 같은 구성원들이 같이 감싸 안고 옹호를 해줍니다. 왜 옹호를 해줍니까? 같은 동지적인 이익 집단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우파가 아닌 민주당이 추구하는 좌파 이념에 충실한 이념적인 동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자기 동료를 끝까지 에워싸는 겁니다. 조국이나 추미애 그렇게 국민들이 욕을 하더라도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지켜내는 이유, 그게 민주당이 강한 이유. 국민의힘은 한번 보십시오. 국민이 이익 없으면 안 움직이는 집단. 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말로 깨보셔야 됩니다. 옛날 오택동이 문화혁명을 할 때 홍위병을 통해서 공산당 본부를 폭파시켜야 하듯이 이 집단은 깨부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세상에 얼마나 못났으면 탄핵을 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탄핵해서 그 효과가 뭡니까? 솔직히 이 나라를 망쳐놓은 문재인 정부를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잘한 게 있습니까? 잘한 거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또 공천 학살이라는 것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백석 한신 넘었죠. 왜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꼼짝 못합니까? 자기 동료부터 먼저 죽이려고 하는 공천 학살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뺄셈 정치의 나쁜 DNA. 나 아니면 안 되고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몰아내고 징계하고 쫓아내고 이런 나쁜 고질적인 병폐적인 DNA를 혁파시키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안 됩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사실 저는 제가 2023년 되면서 미출구에 내려온 게 2003년도입니다. 정말로 2003년도 여름 정도에 학견, 혈연, 지연 없는 우리 미추홀구에 맨 땅에 헤딩하듯 내려왔습니다. 왜 내 고향 충청남도 청양이나 어머니 고향 의성 대구로 왜 안 간지 아십니까? 정기석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안 됐는데 정철국 의원이 축당위원장과 하면서 야, 윤 박사 너 미쳤니? 왜 수도권에 가니?
이게 정준석의 일성이었습니다. 대구에서 강재석 당시 최고위원께서 대표가 아니셨어요. 강재석 의원께서 야 윤 박사 왜 너는 대구나 의성 가지 왜 수도권 가냐. 저는 수도권에 가서 부모님 금을 파먹는 정치가 아니라 저 윤상현의 정치적인 홀로서기를 하고 싶어서 저 윤상현의 정치적인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윤상현의 정치 시험을 하는 수도권에 호소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내후년 총선 어디서 결판을 납니까? 수도권에서 결판을 납니다. 어느 의원이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 지지율 50을 60을 만들겠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수도권에 나오라고.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도 없어. 자기 단단한 지역구 공천이권 당선된 지역에서 정치하지 말고 당 지지율을 60%까지 만들면 다 당선될 거 아니냐. 그럼 수도권에 한번 나와봐라. 그 말은 한마디로 당원들에 대한 사기다. 사기 아닙니까? 자기가 당대표를 60%만 그럼 네가 한번 수도권에 나와봐. 강북에 나와보라 했어. 답이 없습니다. 윤핵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핵관이 수도권에 안 오면 그것은 윤핵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기관이죠. 사기관.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다 홍철걸 당선된 지역에서 떵떵거리면서 그럼 진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고 의석을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면 지역구는 물려주고 수도권에 나와라. 안 나옵니다. 그런 DNA를 가지고 어떻게 대원의 총선에 승리합니까? 승리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30, 40대 며칠 전에 시흥 가서 대화해요. 의원님 국민의힘이고 민당 다 싫어요. 국민의힘이 더 싫어요. 안 찍어요. MZ세대가 국민의힘 찍을 확률 내년 총선 지지율 딱 20%. 작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어떻게 이겼습니까? 올해 대선 지방선거 MZ세대가 우리한테 와서 이겼습니다. MZ세대. 근데 MZ세대의 상징이 누구야? 그 이준석.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징계했죠. 얼마나 MZ세대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수도권 대표가 필요하다. MZ세대에 어필하는 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야, 저는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코미디. 제가 어제 대구에 갔더니요. 택시 한번 타봤어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소개한. 바른말 하는 사람이요? 딱 첫마디가, 바른말 하는 사람이요? 네? 전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목사님 오신 바른말 하겠습니다. 국민을 보고, 당원을 보고 바른말 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대통령의 성공을 사회하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우파 대통령 중에 성공한 대통령 있습니까? 최봉선 회장님, 조명현 최봉선 회장님, 유문혁 이대호 회장님, 박창호 의원님, 대한민국 우파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박지원 대통령 성공했습니까? 암살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전부 감옥 갔다 왔습니다. 우파 대통령으로서의 성공 확률 몇 퍼센트입니까? 10%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근데 다 대통령 성공을 얘기합니다. 네? 당대표 후보자를 전부 대통령 성공시켰다고. 그리고 딱 대통령 끝나면 다 남 올라가고 해요. 안 그렇습니까? 다 도망가. 이명박 대통령 말기 때부터 이명박 측근들이 가장 먼저 뒤통수를 때리더라고요. 2011년도 의원총회 하는데 정두원부터 시작해서 정태근, 권영 이분들이 이명박 출당을 권유하잖아. 세상에 자기 충성한 대통령을 출당하라고. 제가 반대했습니다.
야, 이렇게 의리가 없는 집단이냐.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이 정말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표한테 같이 가야 됩니다. 박근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같이 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주도를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뺄셈 정치의 DNA, 나쁜 고질적인 병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 혼자 살려고, 나 혼자 뺄지 한번 더 달아보려. 그 한 줌의 정말로 권력도 아닌 권력 지켜보려고.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의원 중에 다른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보세요. 왜 안 할 거예요? 근데 뺐지. 근데 뺐지 한번 연연하니까. 그게 결국 자기 이익이니까. 정말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 다른 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대통령 실패한 다음에 대통령 실패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 몰라도 하죠. 나 몰라라 하죠. 이런 DNA 혁파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지 이익만 찾는 이 집단의 DNA를 이념 집단으로 바꿔야 됩니다. 또 뺄셈의 정치가 아닌 덧셈의 정치. 그렇죠? 배신의 정치가 아닌 의리의 정치. 이렇게 가야 우리 모두가 원팀이 돼서 가야 우리가 승리하는데 항상 권력에 교만한 자들은 남을 치려고 합니다. 솔직히 총선 어렵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어제 그저께 조선일보 홍영림 여론조사 전문 기자가 쓴 거 한번 보세요.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49%. 윤석열 정부를 도와줘야 한다. 36%. 중도층한테 물어봤습니다. 중도층 중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됩니까? 지지해야 됩니까? 견제해야 합니다가 55%. 그럼 게임 끝난 겁니다. MZ세대 중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싶습니까? 20%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습니까? 졌죠. 이미 졌습니다. 크게 따가운 민심 떠날 때까지 않았습니까? 저는 금방 느끼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김종배 시의원님하고 아침에 어디 갔더니 김밥집에 아침 7시에 갔더니 어느 아주머니 우리 지지라고 의원님 다 욕해요. 누굴요? 거기 있잖아요. 그분. 특히 우리의 현실. 저는 그래서 이 당의 이 DNA, 고질적인 병폐적인 DNA를 혁파시키지 않으면은 이 당이 제대로 쓸 수가 없고, 그렇게 되지 않는 정권 창출. 아니, 윤석열 정부의 선거 총선 승리 좋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뭐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 뻥뻥거리는 사람들 수도권에 나와요. 다 도망가지. 도망갑니다. 이게 오파이드십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집단은. 이 집단의 이런 DNA를 혁파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을 사랑하신다면 저 지도부 중앙당을 해체시킬, 폭파시킬 정도 혁신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저 뒤에 우리 이중용 위원장 정말로 중앙당에서 얼마나 써먹은지 아십니까? 진짜 제가 사무총장 때 2000몇 년도에 그 바로 전임 총장에서 저쪽에 저분은 전남지사 해달라고 해요. 당에서 요구해요. 또 이번 대선 때도 역할하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뒤통수 치는 중. 배신의 아이콘 아닙니까? 솔직히 배신의 아이콘. 배신의 아이콘이죠. 솔직히 한번 보세요. 당의 뒤에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어떤 분이 지구당 위원장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1년에 한 1억 이상씩 써. 한 달에 지구당 운영비가 얼마 됩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1년에 1억 이상. 그렇죠?
자기 뭐하고 직원. 그래서 그 사람이 한 5년 동안, 아니 4년 동안 식당 운영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식구당위원장, 당협위원장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 서구에 한번 보십시오. 이행수, 지금 정부부 시작하지만 지역구를 열심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종진 앵커가 왔어요. 박종진 앵커가 당연히 이기세요. 왜? 지명도가 있어요. 식구당위원장 누가 알아줍니까? 둘이 경선 붙여요. 박종진 앵커가 이기세요. 박종진입니다. 그럼 4년 동안 열심히 당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 이행수가 뭡니까?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대중 집회한다고 오라고 열심히 차동해서 갑니다. 4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딱 저는 뻔해요. 공천하는 거. 야, 쟤보다 좀 이름 있는 애 갖다 붙여. 그럼 이행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행숙이 입장에서 뭡니까? 이 당은 배신의 아이콘이죠. 저는 당 보고 정치 안 합니다. 명확하게. 저는 당 쓰레기 같은 지 이익만 따지는 이익단체, 이걸 협파시켰습니다. 협파 안 하면요 더 가득구납니다. 그 협파를 해야 훌륭한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기본적인 정책적인 토양이 당입니다. 당이 제대로 서야 대통령을 똑바로 세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공하죠. 총선도 성공하고. 그렇죠? 대통령도 성공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죠. 좌파들은 얼마나 처절합니까? 처절. 좌파들은요, 한번 좌파 교육의 원상지 전주 좀 보십시오. 15만, 20만 명. 이 좌파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우파의 이대호 회장이 계시지만은 그렇게 우파 교육을 시키려고 막 진짜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20만 조직이 대응을 합니까? 좌파들은요 민노총 만들어가지고 120만 조직, 그게 한 달에 한 10,000원씩만 내도 연간 1,200억을 징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3,600억 정도. 그걸 정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법천지로 날뛰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탄핵시킬 때 최고 주동자는 민노총 아닙니까? 촛불 매번 가는 사람한테 일당 5만 원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십만 명이 어떻게 그렇게 모입니까? 조직적인 동원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쫓겨난 거죠. 그런데 우파의 민노총을 대항할 만한 진지가 있습니까? 진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우파는 뭐였습니까? 배부르니까 내 앞에 눈앞에 이익만 따지다 보니까 특히 자유민주주의 우파 이념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념적 동지를 결합을 못 시킵니까? 나 혼자 잘났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이 게임은 좌파가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가수. 연방제를 만약에 한다면요, 남과 북이 연방제를 해요. 만약에 쟤네들이 좌파들이 제기한 남북 간에 난신단계 연방제, 남한, 북한 연방제 의원들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통일정부를 구성하는데 그 통일정부가 우파가 원하는 통일정부가 될까요? 북한하고 하는데 북한 똘똘 뭉쳐있죠. 우리는요 서로 분열돼 있어요. 분열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먹는 거죠. 북한이 먹죠. 우리가 먹습니다. 우린 내끼리 분열돼 있는데 저쪽하고 동조하는데. 민노총 홈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노총 홈페이지 8월 13일 날 8.15 광복절을 위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연대사라는 서신, A4 용지 한 장짜리 서신이 있습니다. 그 서신을 홈페이지에 지금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8조 위반 소지가 큽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만히 있어. 제가 최근에 보안수대장 만나서 빨리 저거 쳐라. 민노총 소위 말해서 국가보안법 8조 회합통신 딱 걸린다. 그러면은 압수수색해라. 압수수색해라. 거기에 보면은 노조 단체들끼리 연대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친미 4대주의 정부입니다. 친미 4대주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하지 마라. 한미일 군사협력 하지 마라. 민노총이 왜 한미동맹 철폐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북한의 지령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좌파들 민노총은 저렇게 우파를 타개하기 위해서 저렇게 싸워요. 우파에서 좌파에서 이렇게 싸웁니까? 아스팔트에 나가서 정과 목사하는 집회 의원들 한 명도 안 가요. 저 혼자 나가요. 안 가요. 왜? 억울한 이미지 지킬까봐. 억울한 이미지. 그분들의 목소리가 맞는데 언론에 한번 한번 낙인 찍힐까봐 안 가요. 왜? 근데 내가 공천 한번 받고 한번 국회의원 빼시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좌파를 우파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집니다. 왜? 처절하지 못하고 내 눈앞에 이익만 따지고. 그래서 이 잘못된 DNA를 고쳐야 된다. 그럼 좌파들은 저런 기지가 많습니다. 우파의 사회민주주의를 실현시킬 동지를 규합시키는 사람 누굽니까? 아스팔트 우파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저기 아스팔트 우파들 대한민국이 가장 열심히 싸워줘요. 국회의원 안 싸워줘요. 그냥 한 소리 치는 거지. 상위에 산소리 치는 것밖에 없어요. 아스팔트도 안 가요, 이 사람. 그래서 우파의 진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우파의 진지. 정말로 국민의힘이 우파의 진지의 중심이 돼가지고 단체를 막 확산시켜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주민자치협의회 한번 그럴 인원을 막 늘려요. 박원순 시장 때 서울은 늘리기 시작합니다. 1년의 예산을 한 개 동에 1억 8천만 원씩 줬어요. 지금 떠들어서 1억 8천이면 1개 동에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협의회로 바꾸고 50명을 만들고 그 밑에 분과별로 해서 300명 집단을 만들어요. 300명. 그걸 박수 칠 일이냐? 그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우파들이 거기 갑니까? 아닙니다. 좌파들이 갑니다. 좌파 훈련된 애들이 거기에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개 돈부터 먼저 먹겠다는 겁니다. 순진하게 생각해요. 순진하게 생각해. 걔들의 목표는 결국 뭐예요? 연방제하겠다는 거예요. 남북한과 연방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 돈부터 좌파들이 장악해야 돼요. 좌파들이 장악해서 예산을 쓰고 규합하는 거예요.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갑니까? 자리 한번 하려고 명목이 가는 거예요. 좌파는요, 그 협의회를 만들어서 300명 조직을 자기의 단단한 연방제라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그걸 가지고 한번 늘려달라고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늘려달라고. 그 늘려주면 누가 먹습니까? 이념이 투철한, 좌파 이념에 투철한 젊은 애들하고 새로운 애들. 걔들이 동네를 장악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세포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치는 거예요. 진다 이거. 그래서 주민자치 협의회 확대하고 예산 받고 그게 좋아하냐? 우리 시험 부위원님 계시죠? 그걸 꼭 명심하십시오. 모를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 타내서 좌파 이론가들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좌파들이 철저하고 추천해요. 이 사회를 폐적시켜요. 결정적 시기가 오면은 이 사회를 뒤집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경기동부연합의 통신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쟤네들은요, 2002년도 군자산이에요. 군자산에서 종북 좌파가 500명, 700명이가 모여가지고 이 사회를 무너뜨렸어요. 지들끼리 결의를 냈어요. 그게 군자산의 약속이에요. 그때 700명 모였어요. 아주
종북 좌파인을 추천해야 돼. 왜 MBC가, KBS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방송, 뺏긴 거죠, 방송은. 좌파한테 뺏긴 거죠. 그렇지. 민노총이 주도하는 민원연이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어요. 근데 무슨 정권교체가 있어요? 정권교체? 말뿐인 정권교체가 아니에요. 진짜 정권교체를 이뤄내려면 내오는 총선에 이겨야 되는데 그냥 텃밭에서 생존을 하려는 사람들, 네? 국민의힘이 그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좌파는 무섭습니다. 북한하고 중국 좌파 왜 문재인을 가만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내년 올해부터 이제 문재인을 때릴 겁니다. 2020년 9월 20일 이대준 씨 아시죠? 이것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어요. 자진 월북. 그 사람이 어업 지도선 공무원입니다. 난가에서 배 난가에 떨어졌어요. 그 사람 간신히 살아. 하루 8시간 만에 어디서 보니까 북한 해역에 붕붕 떠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코로나가 창궐을 시키니까 그걸 빨리 건져줘야 되는데 북한 놈들이 안 건져줘. 우리는 알았어. 그래서 38시간 만에 그 사람을 찾아냈어. 통신하는 걸 들었어. 그럼 그걸 가지고 빨리 북한 측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야, 살렸어.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역사에 국민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팔레스타인의 포로 잡힌 살리에라는 중사 2003년도 그 중사를 하나 건지게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로 1,013명하고 바꿉니다. 한 명 1대1 포로 교환이 아니라 1,013명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로하고 맞바꿔요. 그게 국민의 생명이 그 정도 가치가 있어요. 정말 한 명의 누구도 신경 안 써. 신경 안 써. 그래가지고 보니까 밤 9시 반에 화염 방사기로 소각시켜버렸어요. 응? 그 사람이 받았던 고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부인, 그 사람의 자식 느꼈던, 야, 아버지가 문재인이 그거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한테 그랬어. 진상규명을 했다고. 맨날 거짓말 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새벽 1시에 5명이 회의하는 거야. 야, 자진 월북으로 모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8시 반에 서훈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한테 보고했어. 그 10시에 또 관계장관 회의를 해. 그 문재인이가 충축이죠. 문재인이 조사를 안 해. 서면조사든 대면조사든 안 해. 이게 검찰이에요? 솔직하게? 네? 그래서 검찰을 못 믿는 거예요. 공무주의잖아.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검찰이 소환 안 하니까? 왜 문재인이 소환 안 합니까? 왜 조사 안 해요? 그쵸? 네? 종북 좌파 솔직히 활개치게 만든 장본인 누구입니까? 문재인이 아닙니까? 왜 문재인한테 이렇게 관대합니까? 이재명 죽이려고 하고 왜 문재인은 관대해요? 근데 아무데도 얘기 안 해. 국민의힘은 편가 보다.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다. 박정희는 무슨 면접을 줍니까? 과거의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렀다가 검찰 소환해서 조사받았잖아. 검찰에 안 간 사람이 어디 있어? 왜 문재인은 조사도 안 해? 서면 조사도 안 해요. 이게 검찰입니까? 어? 한동훈이 한테 말 좀 하십시오. 저는 암울하게 봅니다. 솔직히. 암울하게. 우리 국민이면 암울하게. 그래서 이런 우리 이은동 의장님하고 이충현 회장님 이런 분들이 봉사단을 만들고 산악회를 만들고 그 근저에는 항상 대한민국을 지키자 자유민주주의 우파에 투철한 이념 집단을 만들자라는 근저에 그래서 우파의 진실을 만들자라는 근저의 생각, 신념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파의 진실을 꼭 만들어서
무지막지한 좌파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제가 최경환 의원하고 친한데요. 최경환 의원 솔직히 5년 가고 특활비 1억 받았다는 특활비 관행적으로 그 사람들 받았어. 그걸 다 특활비 관행적으로 받았어. 근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뇌물로 둔갑시켰습니까? 이게 검찰이에요. 문재인 검찰. 박근혜 대통령 3자 뇌물로 구속했어요. 3자 뇌물이 뭐냐? 이제 용의한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권에 대해서 명시적 청탁도 안 받았어. 청탁을 안 받으니까 묵시적으로 청탁을 받고, 묵시적으로 청탁이 있습니까? 묵시적으로 청탁을 받고 누가 최순실이다. 말 받았네. 말하고 마음. 그걸 뭘 했냐? 뇌물죄로 가뒀어요. 4년 9개월 동안 감옥에. 얼마나 문재인이가 무지막지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무지막지함이 없어. 그런가 보다 넘어가. 문재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한 게 많습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해야죠. 이대준 씨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죠. 안 하고 넘어가요. 그거 얘기 안 해. 검찰을 믿습니까? 응? 최고의 정치 집단 검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산악이든 봉사단이든 그 근저에 우파 이념, 자유민주를 지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의 근거지 우파 진지를 만나는 각오를 해주시면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인천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우리 윤상현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들이 불러낸 윤상현입니다. 윤상현 후보는 당원들과 함께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이 윤당당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당대표는 윤상현 후보밖에 누가 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우리 윤상현 의원님을 우리 세 번 한 번, 우리 1시간 반 동안 앉아서 듣기만 했는데 윤상현 의원을 세 번 한 번 외쳐보겠습니다. 윤상현! 목소리가 다시 2023년 기맞잖아요.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윤상현 의원님을 사랑하고 인천에서 한번 당대표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그 의지에서 온 겁니다. 다시 윤상현! 윤상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충면 회장님께서 우리 정말 우리 인천의 자랑인데 우리 윤상현 후보의 윤풍을 우리 인천에서 한번 불러일으켜보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들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윤상현 바람이 불어온다 해서 윤풍 산악회, 윤상현 바람이 불러온다 해서 윤풍 봉사단입니다. 우리 인천 상륙작전에서부터 윤풍을 일으켜서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들어 보자는 우리 지지에서 오늘 발대식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윤풍 산악회, 윤풍 봉사회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개선에는 이연도